황금 선박에 오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황금 선박 황현희. 황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민, 김경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참여연대 지금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 참여연대시군요. 높은 분이에요. 집행위원장이면 이제 참여연대 나경원. 네, 그렇죠. 그 정도입니까? 그래. 대변인 같은 느낌. 뭐 예를 들어서 꼭 나경원. 지금 핫한 인물이긴 해.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선은 어떻게? 선이 어디 갔어요? 지금 뭐 조사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조사를. 예. 무슨 일로? 동영상을 잘못 올려가지고. 저기 번선. 예. 단톡방 멤버야? 예. 단톡방 멤버라. 단톡방 멤버요. 조사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이건 그런 취향인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뭐 진짜 믿으시진 않겠죠. 죄송해서.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예. 늦은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응징을 해야 돼. 맞습니다. 네. 예. 농담이신 거죠? 그럼요. 순간 믿었어요. 진짜요? 믿으시면 안 되죠. 예, 누가 껴줘요? 만약에 무슨 뭐 예.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뭐 예. 혹은 뭐 물뽕을 먹었다든지 네. 뭐 혹은 뭐 물뽕이 있는 그런 업소에 들어갔다든지 그렇죠, 이 형이 그렇죠. 저기 그 가루가 됩니다. 형수님한테 가루가 돼요. 은근히 또 클럽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클럽들이 물 관리를 한다며. 관리하죠. 하죠. 그래서 예. 물개라 그러잖아, 물개. 물개. 예. 근데 선대인도 물개야. 물 안 좋은 개. 물 안 좋은 개. 게스트. 물개가 아니라 물안개네. 그래요. 안개 같은 존재네. 클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대인. 그렇죠. 예. 선대인 소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저희가 마음껏 앞으로 갈고 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좀 부상 중이시라 적당히 하자고요. 예. 적당히? 왜냐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제는 좀 아니 부상하고 지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가요? 예? 예. 잠깐 뭐 병원 들렸다 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아예 안 와도 웃기겠다. 아예 안 와도. 아예 안 한다. 예. 그래. 그럼 진짜 그때 가서는 예. 여러분 제가 되게 농담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구속됐습니다. 먼지가 되게까지.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김경률 회계사님을 모셨어요. 네네. 저희가. 예. 무슨 이슈 때문에 모신 겁니까? 지금 3월 달이 그 주총 시즌이에요. 주총 시즌. 맞아요. 주총회. 각 아, 기업들의 있더라고요. 주총 예, 시즌인데 맞아요. 이번 주총 시즌에 가장 핫한 가장 주목받는 주주총회가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항공 주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항공 뭐 그렇겠네요. 갑질, 배임, 횡령 뭐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일단 지금 그 사내 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 안건을 또다시 올려가지고 이 사내 이사를 연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다시 주주총회에서 정확히는 이제 올해 만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3년. 네. 그래서 이제 연임을 하고자 하면 이사회에서 다시 이제 그래서 그게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 예. 근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또 대한항공의 그 국민연금이 지분이 한 11%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기에는 단지 갑질만이 아니라 배임 횡령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런 사람이 다시 사내이사로 연임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 국민연금은 거기에 반대할 거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입장이 나왔나요? 반대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이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아서 주총에서 표대결을 한번 벌이겠다.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이사 사내이사 선임을 저지하겠다. 이 이제 주주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참여연대에서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자, 그래요. 그 위원장님, 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승산이 있습니까? 조양호가 이사직을 그야말로 박탈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승산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2천만 표 정도 얻으면 되고요. 2천만 표. 예. 예. 그 국민연금이 현재 약 1,100만 그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900만 주 정도 모으면 되는데 네네. 오늘 황금 선박에 딱 출연하고 나면 800만 주 정도 모이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거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많이 본 거 아닌가? 내 잘못 들었나요? 예. 근데 이게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의결 요건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게 이제 대한항공 정관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3분의 2? 1분의 2이 아니라 75%야. 오호. 그러니까 75%면 65%. 예. 아니, 수학엔 약하세요. 네. 굉장히 높아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찍은 거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3분의 1만 모으면 저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100% 다 참여한다는 그 전제하에. 네, 그런데 그렇죠. 주총에 100% 참여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더 좀 부담스럽고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이쪽에서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황금선박 애청자들께서 대한항공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참여연대나 민변에 연락을 하시면 의결권 위임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서 한번 싸워볼 가능성이 있는 그럼 거죠. 내일이라도 한 주라도 사면은 그게 뭐 그건 지났나요? 예, 그거는 이제 언제 이와 같이 주총에 참여해서 의결권이 주어지냐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작년 연말까지군요. 그때 기준 일자가. 아니 그러면은 그 동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길래 계속 이제 연임이 가능했던 겁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간은 사실은 국민연금은 이 일련의 사태, 뭐 땅콩 회항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건 이후로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그 이사로 선임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오면 계속 반대는 해왔습니다. 계속 반대를 했어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이렇게 다른 주주, 다른 기관들은 이제 그러질 못했죠. 이번엔 저희가 좀 보다 확실하게 좀 이슈 파이팅을 해가지고 이게 대한항공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6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대한항공이. 그 부친, 그러니까 대한항공 설립자가 조중훈 회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69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거의 특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렇죠. 뭔가 이게 뭔가 이제 좀 항공산업 이런 또 쪽에 당시 교통부 장관인가 그 사람의 그 딸이 이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트를 만들어봐. 조양호의 부인.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항공 운송이라는 거는 국가 기관 사업에 해당하는데 그걸 그냥 거의 특혜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69년부터 99년까지 회장 대표이사를 했어요. 조중훈 고 조중훈 회장이. 그리고 99년도에 지금 이 조양호 회장이 물려받아가지고 2019년까지 20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부자가 대표이사였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고르지 않고. 이른바 국적기를 보유한. 코리안 에어 아닙니까? 사실 한국 사람 에어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은 사실은 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대표이사를 이게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대주주 일가라는 이유로 무려 50년 동안 그 자리를 독점을 했던 건데 그 독점을 하면서 회사 경영을 잘했으면 뭐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갑질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배임 횡령건이 지금 이 검찰 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그 자기 집 수리하는데 회사 돈 갖다가 하고 그리고 무슨 무역회사를 막 세워요. 무역회사를 잇따라 세우는데 그중에 무역회사를 하나 끼워가지고 이 무역회사는 하는 일이 통과세 받는 거야. 이 무역회사에서 이 무역회사로 통과해서 가. 그 통과세만 받는 걸로 뭐 거의 백몇십억에 이르는. 그 뭐 예를 들어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 한 종류는 이른바 통행세라고. 통행세 받는 거죠. 이렇게 쭉 중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삥 뜯는 거죠. 삥 뜯는 거죠. 그 상속 증여세도 회사 돈으로 내게 하고. 뿐만 아니고 법정 비용. 그렇죠. 변호사 수수료. 조현아 씨 변호사 수수료. 조현아 씨 지난번에 구속됐었잖아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 그것도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의 뭐 이명박스러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이 재벌 일가에게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거지. 그냥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기업 윤리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공공연히 버젓이 하는 거예요. 자, MB 같은 조양호의 리더십.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가져오시죠. G4군요? 참 G4. 이게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먹어야죠. 다 구웠어. 제가 잘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용 아니냐 이거죠.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디스플레이가 어딨어? 지난번에 DP 했는 거 먹었다고 막 아니 괜찮아. 방금 구웠나 보네. 자 여러분 국내산 참 이거 따끈따끈한데? 참 G4. 이게 말이죠. 얌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회사인데 전에 그 장어도 한번 팔았고요. 저희가 참 가리비도 팔았고, 뭐도 팔았더라고. 안하고 회도 팔았고, 문어도 팔았고, 그 저기 이제 문어가 저기 광주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네, 광주에서. 왜요? 전도. 예.
농담이야. 농담을 진담같이 이렇게 하시고. 예. 자 이제 그래서 또 MB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참쥐포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좀 참쥐포는요 두께가 다릅니다. 어때요 형님? 두께 두껍죠? 맛있는데? 이게 무슨 내가 쥐포를 진짜 좋아하는데 예. 지금까지 먹어본 쥐포들 중에 그러니까 MB 때 블랙리스트가 됐지. 너무 그거랑 뭔 상관이 있냐? 예. 쥐포가 이게 올라올 때 잡힐 때 바다에서 이렇게 하고 잡혔다. 이렇게 하고 잡혔대요. 예. 그래도 잡혀가지고 제정신이 공판장에서 예. 벽에 손을 기대고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잡혔대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조양호 많이 닮아 있는 MB와 많이 닮아 있는 조양호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저희가 국내산 참쥐포를 정말 맛있네요. 맛있죠? 씹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맛있네. 이게 왜 두꺼워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쥐치 스테이크예요. 쥐포라는 말을 싫어해. 포는 얇잖아. 그렇죠. 거의 스테이크 수준입니다. 이게 더 수입산 쥐포 특유의 악취가 없습니다. 그 익숙한 그 베트남산 쥐포, 대만산 쥐포 좀 냄새가 나거든. 그렇죠. 그런데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아이들. 되게 얇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께가 보면은 벌써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두께예요. 조미료 전화번호부 같아요. 전화번호. 맞아요. 조미료 맛이 덜해. 그렇습니다. 그 대만산, 베트남산 이런 거 조미료 맛이. 그럼 조미료 맛이지. 자 수입산 쥐포에 비하면 그거 맛있다. 맛도 있고 두껍기도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참쥐포 300g 7미 7개 내외의 가격이 21,500원인데 하지만 신선하고 큼지막한 국내산 참쥐포 맛과 영양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입보다도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맛있네요. 짜거나 달지 않는 쥐치 본인의 고소한 맛 100% 국내산 참쥐포 그래서 여러분들께 MB에 대한 그 분노 그걸 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산 참쥐포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산 참쥐포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그래. 이거 좀 너무 멀다. 아니 근데 나는 쥐포를 이렇게 말이라고 안 하고 미라고 하나? 7미? 이렇게? 그러니까요. 처음 알았어. 생선이니까. 별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기왕 쥐포 광고 할 거면 이게 커피 말고 맥주를 좀 준비를 해주지. 맥주. 저 밖에 저 맥주 좀 가져오시죠. 네. 커피. 아니 이거 이 정도면 네? 육포예요. 육포. 육포지, 육포. 육포라고 봐야 돼. 이거. 이거 맛있네.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두께로 훌륭하네. 내가 진짜 이렇게 두꺼운 거 거의 처음 본다. 형님이 가져온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근데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면 사실 맛이 좀 없거든. 그래요. 근데 이게 두꺼운데 맛있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 오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이제 모집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해가지고 모집을 시작하셨는데 모았어. 다 모아가지고 3월 27일까지 반대하는데 이 충분한 그런 지분을 가지고 가서 주총에서 이제 뭐 가면 이제 뭐 그냥 투표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이제 그 발언도 할 거 아니에요. 제안 발언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반대 토론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표결을 했는데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양호 씨는 사내이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조양호 씨가 빠져도 이사회는 구성이 돼요? 그러겠죠. 이제 당분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사 선임을 새로운 대표 선출을 해요? 대표를 또 그러니까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를 선출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 생길 테니까 또 한 명 뭐 임시주총을 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연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으로? 설마. 아니 잡히하려다가. 조양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면은 사실 그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도 다른 게 있어. 뭐예요? 최소한 조양호가 대한항공에서 월급은 못 가져가. 조양호가요 국내 재벌 총수 중에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요. 그 한진그룹 9개인가 계열사에 그렇습니다.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과도한 겸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박원석 의원님을 볼 때마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뭡니까? 맨 시작할 때 궁금한 게 여쭤볼게요.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그거 거의 뭐 기사들 보면 기정사실 아닙니까? 입장인 것 지금 같은데. 기사로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이 그 사전에 찬반 의사를 밝히기는 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밝히지는 않았죠. 아직 밝히지는 않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한다는 걸로. 기사로 안 나온 바는 없고 제가 지금 국민연금 수탁자 전문 위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핵을 개발해요? 발언 하나하나를 다 비밀로 해요.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뭐 본 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에서도 그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정했는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마라. 이야기하면은 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니 제가 얘기한 걸로 하죠 뭐. 아, 언론에 지금 안 나왔어요. 사실 저도 쭉 이게 나왔나 하고 쭉 봤는데. 아니 근데 안 의견을 나왔어요. 밝힌다는 건 뭐 사실 반대한다는 밝혀야 건 되고. 아닙니까? 예. 찬성하면 안 밝히겠죠. 이쯤 되면은 저 조양호 쪽도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반대했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사유는 더 많아졌거든 지금. 아, 그럼요. 이게 단순 갑질이 아니고 배임 횡령이면 국민연금은 어쨌든 이게 수탁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의 이익에 예.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1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오너 리스크. 당연히 반대해야지. 손해가 그러니까 주주들의 손해가 아, 그렇죠. 막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그 저는 굉장히 좀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아니 하다못해 지들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명품 가방 같은 것도 그렇게 뒤로 빼돌려가지고 밀수한 거죠. 예, 밀수 혐의도 밀수 지금. 혐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항공사 운영자가 네. 밀수를 하면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조양호 회장이 지금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뭐예요?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목 좋은 자리에다가 회사 돈 가지고 어디다가 저기 인하대병원, 인천 바로 인하대병원. 앞에다가. 아니 근데 약국은 약사 면허증 근데 있어야 약사 약.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약사법 채용한 위반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돈 벌라고 거기가 목이 좋은 데니까. 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이 되나? 오, 그게 무슨 얘기야. 이른바 이제 사무장 약국, 사무장 병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사무장 세무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죠. 이게 돈을 잘 벌 곳이다. 인천의 인하대병원 바로 앞 이제 가장 좋은 곳이니까 네. 그곳을 남주긴 아까우니까 이제 약사를 채용한 거죠, 돈 주고. 그러니까 페이 주고 그렇죠.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명의로 명의는, 예. 그냥 내가 예. 돈 투자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대한항공 정도의 덩치에서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왜 촌스러울 하지? 정도로 이디야 사실 커피숍도 했어요. 좀스러운 사람이에요. 좀스러운 사람. 대한항공 본사 1층에다가 거기가 좋잖아. 아니 또 그리고 저기 그렇게 품격 따지는 그런 집안에서 운전기사한테 욕을 하고 막 던지고 그러나? 이번에 또 동영상 하나 나왔잖아요. 그 딸 네. 조연아. 나는 그 애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도 이제 아빠 입장이잖아요. 애기가 그 엄마가 라는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애가 귀를 막고 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저건 진짜 아동학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죠. 난 또 저거. 그리고 예. 이 남편이 난 잘은 모르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애가 닮아갈까 봐. 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애들 앞에서 그러고 그런 게.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진짜. 남편분 집안도 좋거든요. 이제 물론 집안을 학벌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지 그리고 본인 다 의사지. 네, 형 동생 다 이제 이른바 최고 명문 대학의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게 재밌는 그 조연아 씨가 말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우리 아빠가 수천억을 꼬라박았는데 너 지금 이제 대단히 흥분해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실제 그런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다 봤어요. 그 인하국제의료센터 한 몇백억을 투자했어요.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 사위에게 이제 센터장을 맡겼는데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종사분들 그리고 객실 승무원들한테 들은 건 그 인하국제의료센터에 건강검진 같은 거 다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기 한 거죠. 그럼에도 적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시각에선 조연아 씨 시각에선 조양호 씨 시각에서는 이디야 커피숍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너한테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왜 우리 병원이 적자가 나냐 열이 받는 거죠. 아니 집안에 들어갔는데 주주총회를 해. 부부싸움을. 내가 너한테 투자를 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 내냐. 주주총회에서 나 나올 얘기 아닙니까? 주주총회 아니면 혼나는 거지. 그리고 종업원이야 종업원. 아니, 그리고 사이를 위해서 사실 그런 병원을 차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분은 강남에서 계속 병원 했었으면 될 텐데 성형외과. 지금 조양호 씨가 상당히 급해진 게 저희들도 이렇게 이른바 의결권 위임 투쟁 프록시 파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한항공도 지금 의결권 위임을 받겠다고 이제 공시를 하고 같이 투쟁이 조양호. 네. 조양호? 조양호파가? 네. 조양호 회장도 이제 의결권 위임 받겠다. 지금 조양호 회장의 본인 지분과 우호 지분까지 다 합쳐봐야 33.34%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오.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야. 네.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고할 때
2,000주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만 의결권 권유를 하겠다, 위임 권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3일 전에 정정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한 주 이상 가진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하겠다, 위임 권유를 하겠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직장뿐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집까지 찾아가고 있다고. 아, 임직원들이. 그래요?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네. 사람을? 네. 근데 그게 예전에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도 네, 그렇죠. 그 삼성 쪽에서 다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표대결로 가게 되면 그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오신 티가 나는데요. 네. 이야기했나요? 말씀 나눴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주총장에서 3분의 1 이상 확보하면 되고 그걸 약 2천만 주 정도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이 만약에 반대를 해준다면 1,100만 주를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900만 국민연금이 지분이 한 11.5%라며요. 예, 그게 이제 1,0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연대에서 뭐 서심 기사 보니까 나오던데 예. 그 캘퍼스라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이쪽 저쪽 이제 하고 블랙록 예, 블랙록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블랙록이 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 캘퍼스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캘퍼스는 의외로 별로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온갖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한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조양호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계신 분이 만약 안 됐다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 이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아, 그 이사 선임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큰 그렇죠. 상징적 의미다. 네, 네. 예. 그러나 하는 거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소유는 하고 있지만 경영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 표현도 지분도 좀 한진 칼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지주회사인 한진 칼이. 아니 그 표현도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유 자기가 혼자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이게 조현민- 지분이라는 것이 그 회사의 소유 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양호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조양호하고 뭐 그 뭐 특수관계인 등등 다 합쳐봐야 네. 우호적인 지분 다 합쳐야 뭐 33%인가 그렇다며. 그럼 거꾸로 그 뭐 우호 지분 또는 특수관계인을 이 조양호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그 외에 뭐 또 뭐 확실한 우호 지분을 빼면 3분의 2가 지금 넘는다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유주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자꾸 쓰는데 어느리스크라는 표현 자체도 나는 사실 그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라는 건 그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다 그 지분만큼 그 회사의 주인인 거지. 그렇죠. 그 뭐 재벌 일가 대주주 몇 사람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너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지분도 조양호 개인 지분이 많은 게 아니고 한진칼 지분이 많고요. 지주회사에. 예, 그렇죠. 그 한진칼의 지분을 조양호가 갖고 있는 거지. 예. 조양호 또 누구야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다.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있어요 아무튼. 얼마 전에 한진중공업의 그 동생 예. 조남호 예. 거기가 이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해서 경영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자하고 뭐 하면서 그 오너 쪽 지분이 있고 오너가 아니고 대주 쪽 지분이 조원 때.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를 인하대 교수 누구를 선임을 해버렸어요. 네. 경영권을 박탈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한진중공업이 한진그룹의 그러니까 조씨 일가의 굉장히 중요한 계열사인데 조씨 일가하고 상관없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도 만약에 대표이사 선임이 안 된다면 여전히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무엇보다 대한항공 경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짓 못하는 거지. 더 이상 뭐 여러 개 계열사 세워가지고 거기 일감 몰아주고 돈 빼먹고 이런 짓 못하는 거지. 얼마나 웃기냐면 그 무슨 저기 하나 있죠. 면세점 회사. 예, 그렇죠. 네. 그 무슨 스카이더라? 있어요. 뭐 하여튼 사이버스카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이 사이버스카이는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사이버스카이의 지분 100%를 이 조양호 씨 자식 3명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감 몰아주게 해줘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더 이상 못 하는 거지. 대한항공을 배경으로 다 그런 짓을 해왔던 건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영이 많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이명희 씨가 네. 칼 한진 관련한 회사에 와서 난동 피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조양호가 아웃되면 못하죠. 못합니까? 경비가 쫓아내지 그러면. 경비가.
아줌마죠. 주식 갖고 있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남편 표현 좁잖아요, 아주. 뭘 여기 왜 있어, 아줌마? 나가 이렇게 해야지. 조현민이가 물컵 던질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대한항공이 재무적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부채 비율이 이제 600%거든요. 대개는 이제 그것도 그나마 뭐 회사들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팔고 뭐 해서 그러면 내려온 거고. 최욱현 PD. 3, 4년 전까지 저 지표 좀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 좀 더 구워달라고. 아 이거 엄청 팔리겠는데? 존나 맛있네 이게. 아 이걸로 씹으면서 씹으니까. 그렇지. 좋네. 조양호를. 이게 현재 600%여서 상당히 망가졌는데 이게 한번 제가 1999년도 대한항공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그럼 이제 1999년이라면 IMF 직후이고 조중훈.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가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비싸서 마치 항공산업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원래 높은 것처럼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사측에서. 근데 1999년 IMF 직후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200% 아래였어요. 그때조차도 뭐 많은 회사들이 꼬꾸라지고 부채 비율 뭐 1000%, 2000%도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그렇게 건강했던 기업이 불과 20년 동안 조양호 일가가 지배하는 동안 이렇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빨대 꽂고서 온갖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회사 돈을 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의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가 사유화해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이버 스카이 같은 사업은 회사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 회사의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가 가로채 버린 거예요. 이거 명백한 사실은 이 일감 몰아주기고 불법 행위죠. 회사 기회의 유형이거든. 당연히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양호 씨는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에서 유죄 확정이 나면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어차피 이사 자격이 없어요. 예정돼 있어요. 앞으로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혐의로 봤을 때 이게 뭐 금고 이상의 형이 안 나오면은 그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조양호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에서라도 빠져나오려고 이번에 이제 사내 이사에서 안 밀려나려고 온갖 지금 저기를 다 부리는 건데 아까 그 우리 김경률 회계사 얘기하셨듯이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주들 중에 직원들도 있어.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한테 가서 당신 주주니까 위임해달라 그러면은 어떤 직원이 이걸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죠. 근데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뭐 이름을 적고 나서 투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기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위임을 해달라는 너 오지 말고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위임해달라. 그렇군요. 아니 근데 거절 못하지 그럼. 지금 참여연대도 그 주주 명부 공개해달라고 했다면서요?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명부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설득 작업을 하는 건가요? 뭐 저희 홈페이지도 저기 하고 있고 전화 돌리고 있고 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뭐 집회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서 광고하고 있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 그럼 저기 KBS 1라디오 좀 나오시죠. 내가 오늘 그래서 우리 김 PD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작가한테도 안 그래도 로비를 했어. 이거 아이템 해야 된다. 내가 나가는 모든 방송에 다 알렸어. 아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3월 2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지금 너무 센 게 좀 주변에서 많이 터져가지고 약간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하네요. 저 이렇게 그 모 기자분께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한 열흘 전쯤에 앞으로 조연아에 대해서 이렇게 쭉 터질 거고 그분 워딩 그대로 하면 손석희 이거 묻힐 만한 동영상이 쭉 나올 거다. 은근히 기대하고 했는데 더 센 게 터져버리네요. 그러니까요. 더 세게 터질 줄 몰랐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때 전까지는 말씀을 드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이게 이제 외국인 지분이 한 20% 된대요. 근데 외국인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거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들은 없고 대부분 다 이제 뭐 펀드 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외국인 지분들이 어느 쪽에 손들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오늘 참여연대도 전화해 보니까는 뭐 레터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레터만 보낼 게 아니고 무슨 외신 기자회견 같은 걸 한번 하세요. 다 외신들 모아놓고서 이 의미도 설명. 왜냐면 대한항공은 다 알거든. 외국에서도. 그렇잖아. 다 알잖아. 그리고 요 관심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외국의 유수한 경제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 주총에서 우리가 프록시 파이트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그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 좀 섭외해가지고 이명이 그 조연아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한번 재현. 아니 여기 황현 씨 출연할 거야. 그건 개그맨이 해야죠. 그건 개그맨이 해야죠. 그때 그 이명희 씨한테 당한 그 기사분 있잖아. 그 역으로. 섭외 끝. 아니 제가 조윤아 씨 아들 역할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한 게 이번에 그 기자회견 사회는 김용민 PD가 볼 거예요. 영어로. 제가 잘 보겠습니다. 예. 영어로. 아 영어로요? 근데 저도 아까 외신 기자에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외신 기자분들이 이번 그 나경원 씨가 인용한 사람이에요. 기자도 네. 한국 사람이듯이 저도 예전에 삼바 아니, 문제 때문에 이게 통역 아니 저기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다 통역 데리고 알았어. 아니 뭘 번역기 들어놓으면 돼요. 예. 그 외신 기자들도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주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물 좀 먹고 영어 하는 사람들이 특파원으로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한 경우는 이게 이제 그게 우리말이 아직 잘 안 되면 스트링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 현지 취재 보조원을 달고 다녀요. 대부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하더라도 별 전혀 문제가 아니 없죠. 이번에 이사선이 막지 못하면은 혹시나 그냥 혹여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2차 지지선이 있습니까? 뭐 이 다음 거는 어떻게 또 막겠다라는. 예.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주주총회가 이제 뭐 일종의 마지노선이 될 테고요. 아, 내가 김경률 회사님 오시면 그거 물어보려고 네. 했어요. 이게 배임 횡령을 통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잖아요. 예. 주가도 떨어지고 네. 뭐 어쨌든 회사 돈을 갖다 썼으니까. 그럼 이거 주대표 소송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주대표 소송 계획은? 아직은 근데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 사건에서 그 횡령 배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주대표 소송에도 한결 유리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소송이 사실 활발해야 한진 하는데. 이거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기자회견 이야기하면서 뭐 저도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대한항공이 이 조양호 일가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이런 건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 구조가 제대로 서 있어야 사실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어쨌거나 자기네들도 이제 이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제일 있는 민감한 게 그렇게 그거지.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지. 이게 조양화 체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분기점이다라는 걸 잘 설득하면 사실 외국계 기관 투자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이쪽으로 붙을 수 있을 아니 그래서 뭐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게 기사가 되면 또 외국계 투자자들도 이런저런 판단을 할 거라고. 아 블룸버그 인지도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에서. 블룸버그. 또 이제 의결권 자문사라는 곳이 있어서 여러 이제 회사들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시오. 그 회사의 이와 같은 의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서스틴 베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맞다. 굉장히 중요한 고무적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면은 기관들은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황현희 씨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합니다. 예. 뭐 그런 조사까지 하고 나에 대해서 뭘 조사했나요? 버닝썬 출입. 보니까 제 친구와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아레나를 그렇게 자주 가시더라고요. 연세지 계셨잖아요. 연세지 누구요? 선배 김남수. 아 김남수. 여기 동문이야 동문. 그렇죠. 대학 동문. 이런 거 말. 네. 아 뒷조사를 좀 하시는군요. 이거 약간 사담인데 제가 예전에 그 북한산을 한번 놀러 갔어요. 뭐 그러니까 등산하러 간 거죠. 등산하러 갔는데 구기동 쪽인데 거기 이 회장님 집이더만요. 거기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그 부동산 들려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갔더니 여기가 그분 회장님 집이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터가 진짜 좋다고 그 옆집을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떠냐.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터가 개 그지 같은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터지.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양호 씨는 이명희하고 어떻게 살았나요? 뭐 부창부수라고 둘이 비슷하니까 살았겠지. 쇼윈도죠. 뭐. 쇼윈도? 네, 쇼윈도겠죠. 남편한테 화가 나면은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험했다가 제가 봤을 때 그냥 소리 지를 것 같으면 도망가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랬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조씨 일가가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갖게 되는데 이명희 씨 집안이 상당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약국을 만든 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약을 사기가 좀 민망하니까. 처방전 있어야 되니까 처방전 있어야 합리적이시네요. 예. 합리적은. 이걸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거기 가서 약 먹는 거지. 내가 해보니까 김용민 PD의 경험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 머리 아프다. 그래요. 회 기사님 그러면은 이제 뭐 주주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한 7천만 주, 8천만 주. 저희가 지금 2천만 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니 몇 명인지 모르지. 70% 정도가 참석한다고 생각했을 때 2천만 주면 이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역산을 하면 약 한 8천만 주, 9천만 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수로는 모르지. 한 사람이 1,000만 주를 갖고 예. 조양호가 그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네. 아니 저 그 이름 좀 바꾸면 안 돼요? 왜 대한항공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국적항공이라는 그런 영예를 또 줬으니까. 예. 그 이름 국적항공이라는 명분에 정확하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름 계속 쓰게끔 내비둬야 됩니까? 만약 그 맞습니다. 집안에서 예. 계속 그 국적항공 박탈해야죠. 사실 그 기업이 운영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 대한항공의 이름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하윤혜 씨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래요? 앞으로 감동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보니까 공무상 출장 그러면은 그런 이름을 대인항공으로 하면 대인. 좋네. 대인항공. 야 오늘 감동의 말씀들이 막 본물처럼 터지네. 공무상 출장 이거는 이제 공무상 출장 시에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GTR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만 그 GTR을 계약을 할 수 있어 정부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연장하면서 해왔던 거지. 근데 이게 약간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 왜냐하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한 항공권 구입이 좀 많습니까? 그렇죠. 전체 공무원, 뭐 국회의원 뭐 다 하는데 게다가 이 비싸요. GTR은 왜냐하면 그거는 출발 직전까지도 교환이 가능하거든. 바꿀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래봐야 뭐 돈 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약간 비싸 가격이 한 120% 정도. 근데 이거 아마 이 정부에서 박탈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만 독점적으로 줬던 게 아니고 뭐 이걸 확대하든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한 특혜였던 거지. 그것도 차제에 정리해야 돼요. 저런 식으로 저렇게 회사 엉망으로 경영하는 그러니까요. 이 기업주에 대해서. 아니 이은용님께서 정말 좀 멋진 말씀 써주신 것 같아요. 태극기를 망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그 뒤에 태극 마크 있잖아요. 예. 저런 내용들은 참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번 주총을 위한 주주 명부는 언제 확정이 확정이 됐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 확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12월 31일자 주주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고 지난해 연말 기준. 그렇죠. 예. 890쪽에 달한답니다. 주주 명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아니 근데 난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나? 난 그 직원들이 좀 궁금해요. 월급을 많이 줘서 그런가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자기 생계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웬만하면은 참고 넘어가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사례들이 막 삐져나온 거 아니에요. 박창진 사무장 건도 그렇고 또 그게 한번 이렇게 삐져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줄줄이 나온 거지. 그 진에어에서도 조현민이가 한 번 그랬겠어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야. 뭐 여러 번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게 은폐되고 참고 이러고 넘어오다가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 임계점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항공 직원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그 주주 그 의결권 위임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고민해서 투표하겠습니다. 뭐 가능성은 다 열어 이쪽에다 위임해 주셔야지. 이쪽에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직접 주총장에 사실 직원들이 나갈 수는 없고요. 참여연대 쪽에다가 사실 위임을 상태시죠. 그 사이트 있죠, 만드신 거. 그거 소개를 좀 해주세요. www.joout.com입니다. CHOOUT.com. 조아웃. 조아웃. CHOOUT.com. 항공 이름은 조아웃 항공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이름 잘 지었네요. 예. 조아웃.com.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지난해 좀 주식 좀 사놓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한 줄에도 좀 안타깝네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도 참여연대 소액주주 운동할 때 주총장 가면은 이 굉장히 아무튼 뭐 시끄러워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안 설명이나 발언하면 저쪽에 이제 사측 쪽에서는 앉으라고 하고 욕하고 고함치고 예전에 삼성전자의 그 윤종용 부회장 있잖아요. 지금 그 양반 물러났지. 그 사람은 막 무대 위에서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삿대질하면서 내가 한 번 붙자고
실제로 이러기까지 했어요. 우리 참여연대 사람들한테 너 나랑 한 번 붙자고 나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할 말 계속 한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뭐라 그래 나와 이랬어. 그래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도 적지 않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물리력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전 이규남 위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아니시고 조정사 노조 위원장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총장 들어가려고 했더니 회사분들이 이제 앞에 줄을 세운 겁니다. 그분 앞에. 그러면서 하세월로 계속 신원 확인이다 어쩐다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그분이 주총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게. 주총 끝날 때까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위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 판례로도 나오지만 이제 위법입니다. 그럼 주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짓은 하려고 하지 마라. 아니 그래도 참여연대도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짜가지고 여러 방해 책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고 해야죠. 저기를 동원할 수도 있어. 뭐 사설 경비업체 이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깍두기를. 막무가내로 그 정도예요? 이럴 수도 있어. 역시 선배님이 진짜 잘하시네요. 대한항공에서는 또 이게 배구부가 있고 해서요. 계속 저희들이 여러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제 뭐 알리기 위한 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오십니다. 사실 이제 일반 노조에서 오시면 사설업체에서 없습니까? 사설 이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떡대가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한항공의 노조가 3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조종사 노조가 있고 거기는 이제 민주노총이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대한항공 노조가 있고 여기는 한국노총인데 여기가 약간 이제 어연기가 있고 최근에 직원연대라 그래서 박찬진 사무장이 전 사무장이 전 사무장이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최근에 별도의 제3노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하고는 협력이 되시죠? 그렇죠. 1노조, 3노조하고는. 네네네. 옷에 똥을 묻히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주총 무효 사유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니 뭐 내가 똥을 묻히고 못 건들게. 개 중에 미친놈이 있을 수 있어. 똥 묻은 거 전담반 거야. 그래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미 기밀을 다 통내버리고 말았네. 똥 묻히고 잡으러 올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초과수당 받을 것 같다. 그 직원이. 김용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는 이렇게 의결권 위임, 이른바 투쟁, 뭐 프록시 파이트니까 영어로도 이게 절대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뭐 자본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지극히 체제 수능적인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조양호 씨야말로 정말 반체제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인물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나의 회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이 조양호 씨 개인 소유일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소액주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생존의 터전인 노동자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또 소비자들도 다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리고 돈 빌려준 채권은행도 이분들 모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회사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저 방해하고 그러면은 경찰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오라고. 경찰총장한테 카톡해야지. 그렇지. 전화 조금 힘들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욱현 PD님, 그 저기 뭐야 쥐포 잡으러 갔나? 그러니까 지퍼가 왜 안 오냐? 야 이렇게 아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용민형이 먹고 싶은 거였네. 내가 진짜 뭐 딴 건 몰라도 이 지퍼는 광고 효과 확실히 내가 좀 보여주려고. 저기 민철식님이 댓글로 강성부 펀드도 관건이네요. 강성부 펀드는 지금 한진칼로 해주세요. 강성부 펀드 이른바 KCGI는 지금 한진칼에 들어가고 주주 제안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구청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조양호 아웃을 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곳은 대한항공인데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저 말씀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 보건복지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수탁자 전문위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모두 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을 테고 뭐 매년 이제 수백만 원에서 뭐 상당히 많은 그 금액을 납부할 텐데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죠. 우선은. 그렇죠. 우량회사에 투자해야죠. 저는 왜 대한항공에 투자했는지, 남양유업 같은 회사에 투자했는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에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왜 대한항공 같은 이런
경영진 일가가 오만 폐악질을 하는 회사에 투자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죠. 저는 이건 그래서 저는 문제다. 국민연금이 이른바 뭐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주창하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지만 저는 일련의 과정을 봐온 모습은 뭐냐면 야 정말 이분들이 의지가 있나.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진칼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제 저도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부결됐어요 다. 네. 대한항공도 사실은 다 부결됐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국민연금이 이런 주주로서 활동을 하는 걸 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혹시나도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시죠? 아니 뭐 자한당 이런 데서 연금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아까 김익사님 사실 잘 설명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 자산입니다. 공동의 자금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의 자금을 그대로 이렇게 묵혀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채권을 사기도 하지만 국내에 이제 우량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사서 이것들이 이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국민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어쨌거나 좀 더 늦출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결국 우리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국민연금이 정말 주요한 투자자라서 국민의 자산을 굴린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우선적이고 좋은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거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좋게 바꿔서 이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서 주주인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1.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11.5%라는 건 국민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들 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조짜리를 지배구조를 바꾸고 좋은 경영진이 들어오도록 해서 이게 2조짜리, 3조짜리를 만들면 이게 11.5%의 지분이라는 게 1,150억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2,300원, 2,30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렇죠.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서 발표한 취지는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기업의 건전성이나 기업 가치를 높여서 사실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여하는 거고 연금이. 근데 여전히 좀 우리 국민연금이 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좀 소극적이고 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 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길이로 봤을 때는 뭐 조양호 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한진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적극적이라는 게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무슨 의결권 위임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민연금이 하나의 이게 적인될 수 있지. 사람들에게 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반대한다. 저런 기업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 다른 주주들한테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 아니 그런 걸 안 하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좀 탄탄한 회사나 그런 기업에 국민연금에서 직접 투자를 하지 왜 저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왜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왜 국민의 돈으로 그걸 왜 그 기업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일리는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뭐 좀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어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 이렇게 그 웬만한 대기업들의 주식들을 웬만큼 투자하지 않고는 사실은 뭐 이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다고. 안정적인 투자처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워낙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들 지분은 다 투자할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의 전체 총액의 그래서 뭐 7%.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여튼 좋게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 자한당도 그렇고 사실 나경원도 이번에 뭐 저 대표 연설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하던데 연금을 동원해서 뭐 기업들 뭐 이게 윽박 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도 아까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박승준이라고 국정기획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그런 그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 같은 데서 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 자한당 정부였잖아 그때. 그럼 그때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지금은 그 연금 사회주의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기 최욱현 PD 쥐라도 잡아오세요. 허기하십니다. 아, 나 무슨 얘기 하나. 쥐라도 잡아오세요. 예. 쥐를 구워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1년에 이와 같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이제 반론들을 접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사회주의인데 연금 사회주의란 말이 왜 자꾸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려고 하느냐. 대주주의 경영권을 너희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반대로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네. 아니 대주주가 왜 경영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건 그러니까 한번 제가 왜 아까 이야기를 했냐면 네네. 삼성그룹의 총수가 대주주가 이재용인데 그럼 이재용 씨는 삼성라이온스에 선발 투수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런 표현이군요.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대주주의 소유권 우리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뭐 조양호 회장의 지분은 뭐 강탈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 무리하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그 정도까지는 예. 수십 년간의 이와 같은 이제 경영 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폐악질로서 뭐 밀수, 횡령, 배임 뭐 다 했는데 경영 능력 없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제 내려오라는 거죠. 저는 쉽게 주주분들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주주고 여기다 돈을 투자했고 그 투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 이익을 바란다면 옳은 투자를 하시길 저는 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을 둘러싼 주총장에서의 표대결이 벌어질 텐데 참여연대와 민변과 이쪽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면 혹시 한 주라도 거기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있다면 이게 사실은 그 여러분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렇지.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드는 또 국격을 또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그런 결과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국적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항공의 저 갑질이 전 세계 외신을 타고 다 알려졌잖아. 외신에 다 알려졌어요. 동영상으로 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해외에서도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망신이죠. 그 이미지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대표이사를 맡으면 더 좋고 설사 조양호 씨의 수하가 대표이사를 맡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양호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빨대 꽂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배임 운영을 하는 그렇죠. 이런 식의 경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그 점만 해도 상당히 진전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위원장님, 그 사실 현안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요즘 그 경향신문이 연일 그 국민연금 지분까지 KTNG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다항에 가는 담배 회사 요걸 이제 지분을 사들여 가지고 2017년까지 돈을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요 저 MB가 인마이 포켓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과거 보면 자원외교에도 투자를 했고요. 이 나쁜 새끼들 아니야 안 될 일 갖고 거기다 국민의 그 노후 자금을 갖다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이제 아주 부끄러운 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서 그렇죠. 국민연금의 손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에 손을 들어줘서 이재용 일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손을 들어줬고 아주 어마어마. 그래서 이제 뭐 장관 그리고 뭐 국민연금공단의 뭐 여러 직원들이 이제 구속되고 본부장 다 구속되고.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도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낙 자신이 심하잖아요 국민들이. 자 가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해요. 됐어 와. 아이고 국민연금 세상에. 이미지 개선에도 이번에 이 대한항공 주총이나 고맙습니다. 한진그룹을 상대로 한 주주행동에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또 뭐 소극적으로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지죠. 자, 뭐 아니 국민연금은 근데 누가 감시합니까? 예, 이 건도 중요하긴 한데 나경원 발언을 지금 좀 세게 좀 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국민연금 그거 인도네시아 그것만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인도네시아 건이 뭐 어떤 건데? 지금 보도 안 보셨구나. 경향신문 보도. 거기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설명해 2017년까지 주세요. 예. 저도 제목 정도만 봐서 예. 네, 아직은 2017년까지 2011년에서 MB 정권 때 KTNG가 투자를 했는데 무슨 저 T50가 KTNG가 어디다 투자했는데?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투자를 했는데 다 망해가는 담배 회사였어요. 2017년까지 계속 쏟아부었어. 근데 수천억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 중에 500몇 억이 저기로 조세 도피처로 빠져나갔어. 자, 오케이. 네. KTNG가 인도네시아에 다 망해가는 담배 회사에 투자를 했어. 네. 그 투자를 했는데 수천억이야.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아니, 수천억이 아니라 내가 외웠는데 한 500억대인데 곱하기 6. 한 3천억 정도 되는군요. 예, 그 정도를 투자했어요. 근데 이 500억대 이 돈이 증발했다. 증발했어. 이렇게 조세 도피처로 빠져나갔어. 그 돈이 페이퍼 컴퍼니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렇지. 페이처. 500억대의 그 돈이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에 투자됐던 그 돈이 거기서 빠져나갔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충분히 리베이트 형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개연 아까 김 PD가 의심했던 게 전혀 근거 없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 그 MB가 이제 먹는 걸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MB 때 보면 실제로 한국에서 2010년대 들어가면서 그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많이 겹치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외 도피 쪽으로 이 자금이 흘러가는 규모가 막 몇 배씩 커져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근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갔죠. 사실 뭐 자원 외교했던 그 돈들의 상당 부분도 그렇게 빠져나갔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스코 건설이 그때 갑자기 그 해외에 이 설비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뭐 설비를 짓는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그게 다 포스코 건설이죠. 그렇죠. 근데 그 포스코 보통 이제 건설은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제 빼돌리기가 좋은데 국내에서도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는 더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갔던 그런 돈들이 사실은 조세 도피처로 흘러간 정황들이 굉장히 많죠. 나는 사실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 류의 사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그 담배 회사에다 주고 한 3천억 주고 야 500억은 시발 줘야지 우리한테. 해서 500억을 말하자면 리베이트로 해서 MB가 먹었을 가능성. 근데 이거는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건 수사조차도 안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까지 파고들어야 MB는 아니 그 사자방이 다 안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MB가 받고 있는 혐의와 15년형은 사자방을 제외한 다스. 나머지예요. 다스. 다스야 다스. 뇌물, 횡령. 사자방은 지금 아직 뚜껑도 안 열어본 거예요. 근데 사자방도 숱한 이 의혹들이 많잖아. 아마 이것도 아마 그 곁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아까 이제 선 소장이 얘기했듯이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뭐 계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게 이제 국제 탐사보도 그 저널리스트 모임인가? 거기서 뉴스타파하고 제휴해가지고 몇 차례 그걸 특정 보도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의원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나도 그걸 좀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외탈세 방지 특별법을 제가 그 재정법으로 발의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어. 야, 씨발. 다른 당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역외탈세는 제일 어려운 게 입증 책임이 입증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바꾸는 거야. 네가 역외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걸로. 이쪽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 입증 책임 전환이 그 법의 가장 중요한 그 이 내용적인 특징이고 이 법리상의 그런 차별성인데 아예 논의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국감 때 2015년인가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근거로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는 그게 확인된 사람을 2명을 증인으로 불렀어. 저기 국정감사에. 그 한 명이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그리고 또 한 명이 김우중 씨 아들. 2명을 불렀는데 김우중 아들은 그때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고 전두환 아들도 전재국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두환이 아들은 뭐 당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더라고. 쳐다도 안 봐. 근데 김우중 아들은 막 이렇게 케어하는 거야. 그리고 좀 살살해달라 그러고. 왜냐면 이한구가 기재위에 있었거든. 이한구가 그 김우중 가신하냐. 이한구 국회 없는데 뭐.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수사까지 잘 안 갔어요. 수사까지 잘 안 가고 중간에 흐지부지 됐는데 분명히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전제국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전제국 같은 경우에 의심되는 게 전두환이 그 뭐 1년에 50억씩 받았다는 기업들한테 그 수많은 돈. 그리고 다 어디 갔겠어요. 박정희의 비밀 금고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두환이가. 그래서 예전에 그 아니 그래서 박근혜한테 좀 띄워준 거 아니에요? 금고. 아 그걸 다 먹었다. 금고가 있는데 이게 안 열리는데 이 돈을 다 이제 최태민 쪽이 관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최태민을 잡아다가 고성 쪽에서 삼천교육대처럼 굴렸다는 거야. 응? 근데 그래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설이 있어요. 아니, 전두환이 쓴 그 2017년에는 자서전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른바 통치자금이 1,600억이 남았는데 자기가 임기 말에 보니까 79년에 80년에 아니 자기 임기 말에 그 노태우한테 총선 치르라고 560억인가를 줬다. 이 얘기가 자서전에 나와요.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걷었으면은 1,600억이 남았겠냐고. 제가 박원석 의원님 말씀 이제 아까 그 특정 부분 처음 듣는데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이 대우라는 김우중 회장의 아드님이 이 소식이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게 약간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IMF가 터지고 대우그룹 이제 공중분해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받고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우 계열사 중에 주대우 자금팀. 네. 주대우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지점들이 있었고 무역한 그 회사였어. 자금 관리 잘했나 보네요. 잘한 게 자금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굴리는 사람이고요. 다 숨길 수 있고. 저의 이제 흑역사이기도 한데 이제 당시 이제 대우중공업의 이제 감사팀을 참여했는데 대우중공업도 이제 큰 회사인데 거기 가면 해외 자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못 맞춰요 정말 이건. 네. 민간의 돈으로는 네. 회사 사람들도 못 맞춰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끔 부자분들한테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습니까? 하면은 당신도 모르게 통장을 많이 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라고 하거든요. 너도 모를 정도로. 왔다 여기서 넣었다 뺐다 다시 저쪽으로 돌렸다 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대우 사람들이 그때 가장 비싼 몸값으로 팔렸고 자원외교를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추적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곳곳에서 주대우 멤버들이 나와요. 제가 이게 기억이 왜곡돼서 기술자들이구나 한마디로. 그럼요. 그 기억이 왜곡돼서 자칫 이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 석유공사의 전 사장 하베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도 됐었고 물론 이제 대법에서 최종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분도 주대우 출신이고요. 주대우 출신들이 곳곳에서 뛰어요. 네. 그게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설에는 우리나라의 그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금 규모가 러시아 다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 지하 자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사실은 그걸 사실 하기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조세 피난처에 들어간 자금들은 뭐 어찌 보면 약간 블랙홀처럼 파악하기 힘들어요. 국제적인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이게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금들을 일정한 규모로 공개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탈세에 이제 그런 온상이 되는 배경이 뭐냐면 아까 이제 흔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에서는 이게 제일 편한 게 사실 조세 피난처예요. 조세 피난처에 들어가면 보통 거기서 그냥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은행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무슨 뭐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서 B은행으로 갔다가 C은행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 군데 조세 피난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조세 피난처로 거기서 또 갈라져서 가. 이게 사실 추적이 힘들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돈 많고 정말 나쁜 놈들은 그렇게 조세 피난처 보내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흐트려 놓거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시 뽑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추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세금 다 안 내려고 그러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약간 사람들 진짜 더해요 보면 그런 거예요. 고언을 드리자면 몇몇 의원분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자님들도 해외로 누구 재산 찾으러 가시고 하시잖아요. 뭐 독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이제 이런 업무에 종사해서 국세청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네. 그 추적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 빠져나가기 전에 잡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다 어떻게 그렇게 다 빼는 거예요 돈을 해외로? 이제 각가지 명목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 최근에 투자 아까 뭐 지금 이런 게 이야기했던 네. 저 해외 투자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그렇죠. 이런 리베이트도 있고. 리베이트도 있고 네. 아니 국내 건설업체들 통해서도 지금 비자금을 만들고 건설업체를 하잖아요. 통해서 그런데 아예 그게 해외에 나가서 하면은 얼마나 더 네. 금방 해외 빠져나가기 이제 그 쉽겠냐. 페이퍼 컴퍼니 정말 그 이름만 있는 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몇 군데 만들어 놓고 그 몇 개 사이에 돈을 돌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못 찾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석유 하나를 수입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정유업체야 석유 하나를 수입하더라도요. 그냥 석유에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회사로부터 그냥 직수입하면 되잖아. 네네. 그렇게 안 하고 해외 여러 가지 그냥 해외 법인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아. 마치 그리고 뭔가 돈 거래를 한 것처럼. 실제로는 돈 거래가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실제로는 물량은 안 왔다 가는데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비자금을 빼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5명이 뭔가를 이제 좋은 일, 뭐 여하튼 돈을 만들어 보자. 잔머리 뒷돈을 돌리려고.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자고 돌렸어요. 근데 이건 마음 먹으면 금방 추적하겠죠. 이렇게 은행 뭐 제1은행, 신한은행 시간만 걸릴 뿐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네덜란드로, 일본으로 갔다고 해보자고요. 이러면 일단 조사 권한도 없겠죠. 우리나라 검찰 추적 권한이 조사청이. 없는 거죠. 권한도 없고 선의에 의해서 뭐 미국 당국의 도움을 받는다. 캐나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럼 한 1년 지나고 이리 가는 순간 2년 지나고 이쪽으로는 순간 그걸 내가 왜 도와주는데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쉽지가 않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런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고 많은 이제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아까 이제 그 사례거든요. 포스코 건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그 보도한 포스코 건설이 이제 산토스 CMI를 인수하면서 대금이 이제 그 조세피처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 계좌도 발견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제 찾았다. 이제 몇 다리만 건너면 되겠다 해서 쭉쭉쭉쭉 쫓아가다가 들어갔더니 브라질까지도 갔는데 어느 정도 가는 순간 이제 비유하자면 어느 순간 밀림이 이제 쫙 있는 거죠. 아마존으로 들어가 버렸어. 맞아요. 느낌이 실제 와. 뭐 주진우 기자님도 가끔 다 찾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저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왔다 찾았다 했는데 딱 그 느낌 브라질의 밀림 속에 아마존의 밀림 속에 온 느낌 이제 되돌아가는 길밖에 지금 이 얘기는 주진우 안민석 이제 미국 독일 그만 가라는 얘기가 가서 못 찾는다. 몇 단계라는 게 몇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몇 단계를 가더라도 공개를 안 해요. 조세 피난처의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하는겠죠. 그러니까 아니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조사. 그렇지. 아니, 그걸로 먹고 사는 데들이야. 그렇죠. 바하마 군도 이런 데 있잖아. 그렇죠. 어디 무슨 뭐 이름 듣지도 못하던 나라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